어느 순간부터 분양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보면 대부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입주 아파트 중 대형 평형의 세대수는 전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자는 왜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판단해서일까요? 그것도 맞아요, 돈이 없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스트 부가세로 인한 공급자의 매출 감소.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85제곱미터 초과는 부가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와 전용 면적 86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을 포이그잼폴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을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급자의 매출액은 5억 원 전부입니다. 그러나 전용 면적 86제곱미터의 경우는 다릅니다. 분양 가격이 똑같이 5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실제적으로는 약 4억 7천만 원과 부가세 3천만 원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공급자의 수익은 1제곱미터의 차이로 3천만 원의 수익이 줄어든 효과를 보게 됩니다. 세대당 3천만 원인 경우 1000세대를 가정하였을 때는 300억의 수익을 벌이게 되는 셈이지요. 그나저나 고작 300억 때문에 공급을 안 한다니 쪼잔하기 그지없네요. 세컨, 평면의 변화와 핵가족화. 20년 전만 해도 복도식 아파트, 즉 2베이 구조의 아파트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들은 3베이 또는 4베이 구조의 아파트들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면의 변화는 똑같은 전용 면적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면적의 크기를 대폭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평면은 2베이 구조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평면은 4베이 평면 구조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복도식 2베이 구조의 경우 서비스 면적이 약 3에서 4평 수준이라면 4베이 구조의 경우 서비스 면적이 8에서 12평으로 3에서 4배 정도 면적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색 부분이 서비스 면적입니다. 한눈에 봐도 많이 차이 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따라서 서비스 면적의 변화로 전용 면적 84타입으로도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핵가족화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명으로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구당 3인 이하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규모로 한 가족이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인 가족이 거주하는데 대형 평형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는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알드, 면적별 평당 가격의 차이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와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의 가격 차이는 2배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평당 가격으로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작을수록 평당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형 평형에 대한 가격 부담이 낮아서인 이유도 있고 특례보금자리 대출,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정책이 85제곱미터 초과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와 저금리 혜택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주택 규모 타입의 수요로 몰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공급자는 대형 평형보다 중소형 평형을 공급하여 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이유로는 소형 평형 위주로 단지가 구성되었을 때 대단지 세대수를 구성할 수 있어 관리비 부담도 적어지고 가격 부담이 적어 분양권 투자자 수요도 더 많아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답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 평형의 미래 가치가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대형 평형의 공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될 경우 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가 조명을 받는 경우 등의 일이 발생할 경우 미래 가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